세 번째 과목입니다. 이 세 번째 과목은 인간과학 및 시스템 안전과학인데요. 실제 건설안전기사에는 이게 3과목이 돼요. 산업안전기사에는 몇 과목제죠? 이게 산업안전기사는 사실 2과목이 됩니다. 2과목. 그래서 여러분 건설안전기사를 따면 산업안전기사 시험 볼 때 2과목 면제되고 건설안전기사 합격하면 산업안전 면제, 산업안전기사 되면 건설안전기사 면제가 된 과목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니까요. 설비 보존에서 평균 수리 시간의 의미로 만든 것은 건데 사실 평균 수리 시간은 것은요. 우선 알아도 MTTER이죠. 평균 수리 시간은. 평균 수리 MTTR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뭐 간단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평균 수리 시간이라는 것은 체계 고장 발생 순간부터 수리가 완료돼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작하기까지 평균 고장 시간은 반드시 이거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설비 보존에서는 지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다시 그 평균 수리 시간을 공식을 한다면 평균 수리율분의 1번 되고 다시 이 수리율을 수리 횟수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수리 시간 합계가 되겠습니다. 또는 MDT는요. 평균 정지 시간인데 총 보존 작업 건수분의 총 보존 작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3-10 MTTR로 되어 있고요. 혹시 산업안전기사는 2가 되겠습니다. 2-110쪽 되겠습니다. 그럼요. 42번 보겠습니다. 42번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42번은요. 42번입니다. 42번은 시스템이 저장되어 이동되고 실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작동 시스템의 기능이나 가압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 위험 분석 기법 차트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결함수 분석, 이거는 사건수 분석이죠. 혹은 사상수 분석, FH는 결함 위험 분석. 바로 이거죠. 실용됨에 따라 기능이나 가압 활동으로 발생된 위험에 초점을 만든 이 운용 위험 분석은요. 이 내용을 말함으로써 이것은 차트로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운용 위험 분석은 모든 사용 단계에서 생산이나 보존이나 시험, 운반, 저장, 운전, 비상탈출, 구조, 훈련, 폐기 등에 사용된 인원이나 순서 설비에 관하여 위험을 동정하여 제어하고 있는데 안전 요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해석이면요. 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OHA 또는 우리말로 하면 운영 위험 분석. 이런 내용 여기는 모르더라도요. 요 말이라도 좀 알았으면 결함수 분석은 FTA, 사상수 분석은 ETA, 결함 위험 분석은 FH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이거는 차트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우리 교재 3-80쪽 합격 날개 또는 운영 및 지원 위험 분석에 있습니다. 43번입니다. 의자의 설계에 대한 조건 중 틀린 것은 의자는 자판의 깊이는요. 작업자의 등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도록 딱 설계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근골격에 질환이 오지 않고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 자판은 엉덩이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밀려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판의 넓이는 작은 사람에게 기준으로 해놔요. 작은 사람은 안 되지. 반드시 자판 넓이는 작은 사람이 아니고 큰 사람에 적합하도록 하고 깊이는 큰 사람에게 적합. 그래서 다 둘 다 작은 것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큰 데는 작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데는 어떻게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답은 3번. 등받이는 충분한 넓이를 가지고 요추 부위로부터 어깨 부위까지 편하게 지지하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의자의 설계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깊이의 폭이라는 것은 다용도, 타자용, 휴게실 등의 의자 종류에 따라 다르지 일반적으로 폭은 누구에게 큰 사람에게 맞도록 하고 깊이는 장단지로 대퇴를 압박하지 않도록 큰 사람에게 역시 맞도록 하라는 이야기고요. 또 의자가 길거나 옆으로 붙여 있는 경우 팔꿈치 폭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95%를 사용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콩나물이 효과라고. 왜? 콩나물이 여러 가지 딱 썼으면 넘어지지 않고 콩나물이 꼬불꼬불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됐고요. 우리 교재 3-43쪽 의자 자판의 깊이와 폭에 있습니다. 44번입니다. 이 44번은 사실 법적인 내용이니까 1과목 또는 사실 어떻습니까? 6과목에 나올 수도 있죠. 우리 산업안전기술은 화학에도 전기에도 나올 수 있고요. 산업 다양한 문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네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계획 제출 대상 사원, 기계기구를 모든 금속 제품 제조업으로서 전기계약용이 얼마? 바로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해요. 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종류는 금속 가공 제품 제조부터
전자부품 제조업입니다. 옛날에 요까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실제 이것도 다 2017년 3월 3일 날 변경된 법을 제가 적용해서 풀이를 해두었습니다. 한번 쭉 보면요. 금속 가공 제품인데 기계 및 가공은 또 제외합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 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화학 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이고요. 우리 교재 1-123에도 있지만 산업안전법 시행령 33조의 2에도 있습니다. 45번입니다. 제가 설명은 많이 하는데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통화도 이해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각 옥타브대의 음성과 잡음의 데시벨 값의 가중치를 곱한 이걸 가지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명료도 지수를 말합니다. 이 명료도 지수라는 것은요. 음성을 미소 주파수 대역폭 성분으로 나눈 다음 그대로 각 성분에 대하여 S의 명료도 S에 대해서 기하는 정보를 밝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음절 명료도를 계산할 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 원래 명료도 지수라는 것은 P분의 Q는요. 로그분의 1-S를 그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통화도 이해를 측정하는 지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것이 명료도 지수다. 답은 몇 번? 1번. 이 1번이 영원히 1번이 이제 절대 3번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46번 보겠습니다. 46번은요. 물론 이 문제 명료도는 우리 3-34쪽에 있고요. 46번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반사경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전공에서 5m 떨어진 조도가 120입니다. 2m 떨어진 것은 얼마냐고 뭐 우선 조도는 공식이 거리의 자성분의 강도예요. 그런데 이게 거리의 자성분의 강도인데 여기가 조도는 나왔는데 뭐가 없어요? 강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조도는 120이야. 거리의 자성 얼마? 5m예요. 5m니까 5의 자성이 25가 되겠네요. 그 X는 하면 사실 요놈 두 개 곱해보면 되네. 곱하니까 120 곱하기 25는 얼마? 3000이 되겠죠. 3000. 조도가 굳이 한다면 3000이 되니까 5m 여기는 강도인데 여기는 강도가 여기 틀렸네. 이렇게 딱 오타나고 요런 아직도 우리 책에도 없어. 2m 지점의 조도는 바로 거리의 자성분이 뭐가 돼? 강도가 되니까 4분의 302m니까 4가 돼. 750룩스. 700 답이 3번. 750룩스면 우리가 조도의 기준에 하면 이걸 가지고 뭐 초정밀 작업에 해당되죠. 딱 이렇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계산이 아니죠, 사실. 답은 우리 교재 3-56, 3-65 모두 만들어 두었습니다. 47번입니다. 47번도 알아놓을 게 있어요. 여기서 조정장치라 그러는데 실제는 조정장치라고도 써요. 조정 관계없습니다. 우발 작동. 잘못해가지고 작동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요. 자동차 악셀레터를 밟으면 안 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것이 악셀레터를 밟아 더 멀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고는. 오늘은 바로 2017년 3월 25일인데요. 중국에서 그랬다고 해서 혼다 사륜구동차를 끌고 가다가 브레이크 잘못 픽 돌아가지고 중국에는 어떻게 지붕 위에 차가 딱 섰죠. 그게 바로 우발 작동이에요. 틀린 것은 우발 작동을 방지하면 틀린 것은 제가 오목한 곳에 원래 볼트 널튼 하여튼 무치명을 해가 오목한 곳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둘째, 조정장치를 덮거나 방호해서는 안 된다. 방호해야지 왜 방호를 안 하냐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셋째, 작동을 위해서 힘이 요구되는 조정장치에는 저항을 제공하고요. 순서적 작동이 요구되는 작업일 때는 순서를 지나치지 않도록 잠김장치 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조정장치 또는 조정장치의 우발 작동 방지대책. 우리 교재 3-57, 3-75조 합격 날개에 있습니다. 48번입니다. 48번은 건구 온도가 30도씨예요. 습구 온도가 35도씨일 때 옥스포드 지수라고 그랬어. 옥스포드 지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 건습구 지수라고 그러죠. 건습구 지수 공식은 어떻게 해요? 보면 알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건습구 지수는 옥스포드 지수는 WD 습구 W죠. 물이니까 D 드라이 대 건이죠. 그래서 0.85 더블로 0.15D입니다. 그리고 0.85 더블니까 0.85 곱하기 습구가 35도씨 0.15D니까 건구가 30도 계산하니까 32.25도씨 어디 있어요? 답은 4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55쪽 옥스포드 지수의 6으로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49번 아홉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프레스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수명은 우리는 다 지수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지수분포를 따르면 평균 수명은 100시간이에요. 새로 구입한 안전장치가 50시간 동안 고장업 작동 확률을 A라 그러고 이미 100시간 동안 사용할 안전장치가 없으면 안전장치가 앞으로 100시간 동안 견딜 확률을 B라 할 때 다시 말하면 A와 B는 얼마인가 이래 나타나는 거예요. 안전장치 수명은요. AB를 어떻게 작동 확률 A는요. RT지 않았어요. RT는 다시 2분의 이거는 어디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에 붉은 글씨 이렇게 되어 있다. E는 람다 T예요. 그러니까 E는 이 람다 T는 다시 말하면 E 봐요. A는 뭐예요? 50시간이니까 0.01 곱하기 얼마 돼요? 100시간이 0.01일 때 50시간이니까 50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0.607이 될 것이고. 다음에 B는 100시간 동안 이상 견딜 확률이니까 여기 어떻게 0.01에서 얼마? 바로 더하기 100 더하기 100은 얼마요? 200시간 되죠. 그러니까 200을 곱하면 0.368이 되겠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요? 0.607과 0.368은 0.607, A는 0.6, B는 0.368로 답은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14쪽 합격 날개 은행 문제 2로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50번은요. 우리가 98쪽에 제가 이렇게 안 봐도 벌써 이런 거는 사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FT에서 최소 커스는 뭐예요? 미니멀 커스이죠. 미니멀 커스. 올바르게 구한 것은 항상 OR 게이트는 보지 마라 그랬어요. 보지 마면 뭐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1, 2를 찾으면 돼요. 여기 없나? 같이 1, 2를 구하냈네. 그럼 가서 예문에 요 1, 2가 답이 뭐예요? 답은 1번 이렇게 찾으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형태가 나와도 위에는 절대 OR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AND고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미니멀 컷에서. 그 1, 2가 항상. 그러니까 이쪽은 OR 게이트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11번째 문제요. 육체 작업입니다. 육체 작업의 생리학적 부하 측정 척도가 아닌 것은 그래서 맥박수 열심히 뛰면 맥박이 빨라져요. 산소 소비량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근전도 바로 뭐예요? 이건 EMG의 육체 작업 지수의 전멸 융합 지수는 뭐예요? 인치역치라 그래가지고 맞나요? 인치역치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피로도 중에서 어떻게 정신적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 측정. 그래서 깜빡이는 불빛이 계속 보일 때 주파수 약 30일. 이거는 뭐야? 전멸 융합 주파수는 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재 25조 합격 날개 용어 정의에 잘 정의됐습니다. 이것은요. 52번 화학설비 안전성 평가 5단계 중 2단계에 속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산업안전고사 공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5과목인 화학에도 나오죠. 또 1과목인 법령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화학설비 안전성 평가는 5단계 또는 6단계라 그래요. 5단계 해독에 6단계. 2단계는 1단계는 어떻게? 관계자료의 정비 검토예요. 2단계라니까 반드시 정량이 아닌 정성적이에요. 제가 수천 번 앞에서 강의를 요거는 3단계, 요거는 2단계를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단계는 안전대책. 5단계까지 가면 요거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5단계 또 여기서 5단계를 만들려고 FTA에 의한 재평가 요래 하는 데도 있고 반드시 6단계를 한다면 FTA에 의한 재평가. 그래서 안전성 평가는 5단계라 그래도 되고 몇 단계? 6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113쪽에 있을 뿐더러 2016년 3월 6일, 5월 8일, 10월 1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작업자가 용이하게 기계기구를 식별하도록 암호화를 했어요. 암호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런데 암호화는요. 강도라는 것은 내적인 거잖아요. 실험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암호화한 것은 형상, 요 형식이라고 되는데 형상입니다. 크기 또는 색채 이것만이 우리는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색채, 크기 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5쪽에도 있습니다. 14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째 문제는요. 시스템의 설계면에서 인간공학의 가치입니다. 사실 인간공학의 가치 또는 인간공학의 목적이죠. 첫째, 인간공학의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은 제가 가치 이야기를 항상 해요. 첫째,
이렇게 연습하고 시스템 분석하는 거는 뭐요? 훈련 비용을 절감하죠. 둘째, 인력 이용률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생산 및 보존의 경제성도 감소시킬 수가, 여기서 알아둘게요. 생산 및 보존의 경제성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경제성을 증가시켜서 틀렸어요. 사고 및 오염으로부터 손실을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어느 것입니까? 답은 3번 되게 잘 봐요. 생산 및 보존의 경제성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증가시켜야 돼. 답은 3번이고요. 특히 경제성을 증대. 이게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41쪽에 인간공학 및 가치 및 효과에 명쾌하게 교재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55번 되겠습니다. 55번은요. FTA에 사용하는 기호의 명칭이 옳은 것은 이게 이제 혼돈되는 사람이 있는데 기호의 명칭 우선 이거는 보지 마요. 이게 뭐예요? 엔드 게이트 엔드. 그러면 억제 게이트, 부정 게이트. 여기 뭐요? 여기 딱 있잖아. 그럼 이거 사실 이게 조합기구 이건데 이거는 원래 JIK 뭐 이렇게 AJAK 이렇게 다 있어야 돼요, 사실. 이래야 되는데 없더라도 이걸 보면 바로 이게 뭐 이게 엔드 게이트니까 다른 것은 있나요? OR도 아니잖아. 그럼 볼 필요 없죠. 답은 바로 쉽게 이렇게 조합 엔드 게이트 찾을 수 있어요. 3개 입력에서 언젠가 2개 일어나면 출력이 생기는 걸 우리는 바로 조합 엔드 게이트인데요. 우리 교재 92쪽 나와 있고 16년 5월 8일, 16년 5월 8일 산업기사 16년 10월 1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16번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위험, 리스크의 기본 요소로 표현되는 것은 3요소인데요. 이거는 세 가지 리스크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요. 말 그대로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사고라는 건 항상 시나리오를 해요. 우리 민방위 훈련도 시나리오를 합니다. 둘째, 사고 발생 확률이 있어요. 시스템 분리 용도가 굳이 한다면 요거 빼고 이 용도로 해야 돼요.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다면 파급 효과라든지 또는 손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스크의 3요소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3요소를 굳이 말도 트리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스크의 4가지 기본 요소는 사고 시나리오를 SI로 하고 사고 발생 확률을 PI를 쓰고 파급 효과 또는 손실을 XI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7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수없이 반복됐던 문제예요. 그림과 같은 FT가 있어요. 시스템의 현재 모든 기본 사상의 부품이 고장났습니다. 이게 다 고장이에요. X1으로부터 여기 X1으로부터 X5까지 순서대로 복구 어느 부품을 수리하느냐고.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엔드지만 이거 다 뭐예요? OR이에요. OR. OR일 경우에는 알아둘 게 있어요. 반드시 중복되는 걸 찾아야 돼요. 중복되는 거. 중복되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제일 양 사이드에 중복되는 걸 볼 때 바로 X3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뭐야? 부품 X3만 하면 정상 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엔드 게이트는 입력 공전할 때 OR 게이트는 입력 사상 중 어느 것이나 존재할 때 출력 사상이 발생하고요. 3-98조 은행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수없이 많이 출제됐던 그런 문제고 반드시 OR 게이트는 중복되는 사상 하나만 수정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출력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8번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에서 인간의 기능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기능입니다. 인간의 기능은 사람은 설비를 보존해요. 작업 계획을 수립해줘. 조정장치로서 기계를 통제한다는데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설비를 보존, 작업계 조정장치로 기계를 통제하고 이거는 뭐예요?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수동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계와 그 사람의 인간 기계 체계는 세 가지 체계 있잖아요. 수동 체계, 기계화 체계, 자동화 체계. 지금 요거는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고 바로 기계화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모니터로 작업을 상황을 감시하죠.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 인간의 기능은 사실 세 가지 설비 보존, 작업 계획 수립, 모니터로 작업 상황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3-7쪽에 있습니다. 18번째 문제 가겠어요. 19번째 문제네요. 일반적으로 보통 작업자의 정상적인 시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15cm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볼 때도요. 윗사람을 볼 때 항상 눈을 볼 게 아니고 우리는 코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야기 들을 때 그 사람의 눈을 보라. 이건 사실 상놈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는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떻게 약간 숙여 목례 정도 한 다음에 다소곳이 그 사람 입이나 코를 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실제 서양도 우리는 수평선을 15시 정도, 15도씨 정도 가장 좋은데 그래서 수평 작업 쪽도에 디스플레이 목시각이 있어요. 최적 조건은 15도 좌우 아래쪽이고요. 제한 조건은 95도. 수직 작업 조건은요. 0에서 30도 한, 75도 상한, 85도 하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45쪽과 47쪽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60번입니다. 건강에 와서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이런 병이죠. 직업병이에요. 손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누적 손상 장애로서 이렇게 CTDS라고 써요. 발생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손의 감각, 힘의 근육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첫째 무리한 힘이 직업병이 될 수도 있죠. 이거는 그다음에 다습한 환경. 이거는 관계없어요. 습기가 있다 그래서 손이 굳어지고 이런 거 수족구병이라 수족이 이렇게 우리 근골격 질환이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왔고요. 장시간 진동, 오래된 떨리면서 차간격도 하면 안 되죠. 반복도가 높은 작업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적 외상병의 원인은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반복점, 낮은 온도, 무리한 힘원 사용, 연속 작업입니다. 여기서 알아서 다습한 환경과 낮은 온도하고는 틀려요. 낮은 온도는 동상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기서 이 CTS를 예방 대책으로는 관리적인 면과 공학적인 면과 치료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53쪽 문제 36쪽도 있지만 2016년 10월 1일 출제됐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2017년 3월 5일 기사에 대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을 여러분과 만점 합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